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늘 사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완 리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상담 코너의 이 사연들은 저희가 한 달, 두 달 정도 전에 받은 사연들을 토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사연 오픈할 때 여러분의 그때 또 여러분의 따끈따끈한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연 상담 코너 쭉 진행해오면서 진짜 감사한 사연들이 많았고,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우리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도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각 핫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뜻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요즘 예영이는 임신하면서 지금 계속 입덧이 20 몇 주죠 지금이? 21주. 21주 입덧이 가시질 않아서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 준비 하나하나 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 텐데. 그래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네. 안녕하세요, 썬리아님. 초반 영상부터 너무 잘 보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두 분의 모습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니 같이 노력해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기도 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2년을 만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의 제대로 된 첫 연애였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 서로 감사하기보다는 상대가 자신을 인정해주기만 바라온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은 갈수록 혼자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했죠. 스킨십, 여행의 제약 등 크리스천인 여자친구를 배려해야 하는 부분들, 데이트 비용 등등 여러 요인들로 자신이 양보하고 있다는 점이 많다고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더 노력해야 하냐는 남자친구의 반응에 작은 다툼도 커지곤 했고, 저는 갈수록 남자친구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결혼을 이야기할 정도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저는 그 사랑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적이 없는 고집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하는 내내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안 섰고 이상하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를 않았죠. 결국 기도 후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가 그립기도 하지만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별 후 너무 힘들어서 평안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는데 결국 그 과정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연인이나 배우자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무언가를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1순위로 잘 서 있어야 상대를 더 잘 사랑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상대방이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걱정도 많았고 바라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상대가 싫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최대한 자제했었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 항상 서운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저는 매번 소심하게라도 싫다는 내색을 했었고, 그 결과는 항상 큰 다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여러 상황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제 이성 문제나 좀 이런 내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대로 진행한 부분들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믿고 존중해주지 못하는 제게 상대방은 매번 실망하곤 했습니다. 그런 상대의 반응과 반복되는 다툼에 저는 갈수록 눈치를 보게 되었고, 싫은 것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썬리아님의 결혼 4주년 영상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1순위로 생각해주는 것에 너무 고맙다고 리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만남 도중에도 리아님이 부르면 달려갔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충성이 중요한 성격이라 가족의 행복이 내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수아님의 성격이 저와 참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상대방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달라서 그랬던 것이 아닐지 궁금해졌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으로 연애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싫더라도 상대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참는 것이 좋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일지도 모르나 제 과거의 연애를 회상해볼 때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이 상대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 포기하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 기준이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당연한 정도였고 항상 어느 정도 이상은 노력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Yes. 긴 사연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를 할 때 나의 가치관이 이만큼 있고 상대방의 가치관이 이만큼 있죠. 이 두 가치관은 반드시 서로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기 마련이죠.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맞춰줘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가치관을 위해. 그러면 나는 그러다 보면 이 가치관이 점점 이렇게 넓혀져 오고 내 가치관은 점점 줄어들고 그럼 나는 이렇게 그냥 포기만 해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이런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메인 질문은 그거였지만 저희는 이걸 쭉 읽으면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저희는 들었던 생각이 이 포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과연 이 포기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걸까라는 질문이 저는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를 사랑하면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면 이 포기가 아니라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선아 나는 너가 이런 것들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혹은 뭐 이 이성 친구가 너한테는 이렇게 대하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불편한 것을 말했을 때 수환이는 내가 당연히 더 중요하니까 예영이가 이게 불편하다면 그럼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고 이건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서로가 진짜 이렇게 맞춰가는 거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뭔가 이렇게 연애와 결혼으로 쭉 이어지는 건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거는 뭔가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연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느껴졌던 게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한 것보다 더 컸던 문제는 소통이 안 됐다는 문제로 보였어요. 소심하게나마 소통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늘 끝나는 게 다툼으로 끝나. 너는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맞니? 나는 지금 너를 위해 이만큼 맞춰주고 있는데 너는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너의 기준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 상대방은 사연자님을 위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되고 더 쉬운 말로 하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그게 연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이 통해야 돼요. 내가 내 속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표현을 했을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받아줄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계속 안 된다면 이건 가치관의 충돌보다 더 큰 문제인 소통이 안 되는, 나는 소통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더 예민하게 굴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소통이 되면 서로 한쪽이 포기하고 이게 되게 극단적인 거거든요. 내가 포기를 하고 상대방은 그냥 그래 나는 나대로 너는 이 부분에서 포기해. 그 대신 다른 부분에서는 너가 그대로 있어. 내가 다 포기할게.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내가 100, 예영이 0. 예영이 100, 내가 0.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거는 연애로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원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춰간다는 게 더 맞는 말인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선 내가 60, 내 도저히 이건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럼 내가 60, 예영이가 40. 이런 식으로 좀 그 미들 그라운드를 찾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분야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넌 스킨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넌 데이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은 우리 어떻게 할까? 함께 데이트 비용을 한 통장으로 모아서 할까? 예산을 나눠서 할까? 이런 정말 많은 결정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맞춰 나가는 개념이지 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어차피 그게 맞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너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소통의 부재를 되게 떠올려 주시는 소통이 말이 안 통하는 그래서 소통을 저희는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같으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만약에 그러진 않았지만 예영이가 저한테 너 너무 female friends가 많은 것 같아. 여사친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 만약에 예영이가 그렇게 나왔다면 너무 많아서 계속 이렇게 나 외에 친구들 만나는 거 되게 좀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서 제가 이제 반응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게 나야. You deal with it. 그러면은 spoiler alert.
무조건 안 좋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관계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걸 줄일게. 그리고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그러면은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많은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서 둘이 같이 이렇게 work it out. You gotta work it out together. 맞아. 근데 그게 안 되면은 It's not gonna work out. 맞아.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내가 연인과 관계를 할 때 뭐가 더 중요한지 나한테 그거를 분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앞으로 만약에 결혼까지 할 거면은 정말 이 사람이 내 삶의 정말 전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1순위가 아니면은 내 친구들과는 평생 안 간단 말이야. 이 사람과 내가 평생 사는 거지 내 친구들과 평생 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오는 행복이 더 많지 막 그러니까 친구들과 지내는 게 당연히 큰 행복이 있지만 여기서 오는 행복만큼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크지 않아야 하고. 그치. 정말 좋은 관계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해 나가는 시간도 필요하다. Yeah. 근데 이제 전 남자친구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가치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그 남자친구의 가치관 두 문장을 말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되게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핀트가 어긋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삶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모습은 내가 그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없었던 거는 진짜 그냥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연자분이 1순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나는 너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중요하고 뭐 이성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 잘 끝내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거가. 내가 그걸 표현했을 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걸 좀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알아가는 시간의 계기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사친 만나는 게 싫어. 그러면은 예영이가 그냥 넌 그렇구나. 근데 난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게 싫어? 그러니까 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뭐 과거에 제가 뭐 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뭐 그때 막 내가 시달렸던 게 있었다든지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면 훨씬 더 서로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공감이 되기가 쉬워지고 서로가 서로의 월드에 들어오는 거죠. 나의 월드에 예영이가 들어오고 예영이의 월드에 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다 보면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거죠. 깨진 가정에서 온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나는 너무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 내가 부모 자랑을 막 해. 근데 상대방이 그걸 불편해해요. 그러면은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왜 너가 듣기가 불편해? 이렇게 하기보다 너는 왜 그런 게 듣기 힘드냐? 했을 때 이 스토리를 쫙 알게 되겠죠. 그러면 Oh my god, I'm sorry.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I'm sorry. I'm really sorry for what you had to go through. 그렇게 되고 공감이 나도 이제 진심으로 되니까. 공감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이 겪어온 것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이제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포기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서로의 가치관이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를 이제 알아가는 방향으로 가면 좀 지혜가 있지 않을까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원래 이게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어쨌든 알아가는 시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자아 성찰을 물어보고. 하는 계기가 되고 서로 알아가게 되고 나도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게 소통, 우리가 늘 외치는 소통이라는 이 큰 가치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더 practice하는 좋은 실제적인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소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연애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저희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스스로도 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다음 연애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께 힘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신 모든 썰리의 후원자님들께 너무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hank you. 네.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